수능 완성 2강 탄핵 이동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3전 문항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전 세계의 열전 분포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A. 열점은 대륙보다 해양에 많이 분포한다. 이런 것들은 자료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륙에 있는 것은 현재 거의 대부분 대륙이 아니라 해양에 다 분포하고 있지. 대륙에 있는 건 아주 일부일 뿐이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푼다면 해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은 맞다가 되겠지. 자, 두 번 B. 열점은 대부분 판의 경계 부근에 분포한다. 지금 실제로 대표적으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는 발산 경계이면서 원래 열점에 의해서 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섬이 만들어졌고, 근데 이게 해령 위에 있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지고 있는 발산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대부분 판의 경계가 아니라 대부분 판의 경계 아닌 곳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 판 이동하면 열점도 함께 이동한다. 아니지. 판의 두께는 약 100km 밖에 안 돼. 근데 열점 같은 경우에는 맨틀이 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판이 이동하더라도 현재 이 열점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 맨틀의 하부로서 맨틀과 핵의, 맨틀과 외핵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판이 이동하더라도 열점은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가나는 두 지역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나와 있는데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바로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바로 온도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밝은 색이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고온이야. 그러면 아래부터 위로 쭉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상승하고 있는 플룸 상승률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어두운 색이 고속이기 때문에 저온 영역이야. 근데 비스듬하게 돼 있다. 이 말은 지표분에 있던 차가운 판이 섭입되어서 들어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가는 열점, 나는 섭입대가 됩니다. 자, 기억. 가의 지역 열점 존재. 맞는 말 되지. 자, 니은. 나의 지역 하부의 멘틀 대류 하강부. 섭입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 경계로서 현재 멘틀의 하강부를 이루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실제 섭입이 이루어지는 곳은 약 지표로부터 깊이 700km까지야. 그리고 섭입을 한 다음에 700km 부근에서 현재 체류를 하다가 머물다가 이 전체가 하강하게 되는 차가운 플룸을 이루게 되는 거지. 멘틀의 하강부 맞는 말 되겠죠. 자, 디귿. 지표로 분출하는 마그마 SiO2 함량. 참고로 열점 같은 경우에는 분출되는 것은 현무암질, 그리고 섭입대 수렴 경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이 분출한다. 그러면 현무암질과 안산암질, 현무암질은 SiO2 함량이 52% 이하, 그리고 안산암질은 중간으로서 52에서 63, 그리고 63 이상은 유문암질이 되는 거지. 참고로 결과적으로 현무암질보다는 안산암질이 SiO2 함량이 더 많다는 것. 자, 그리고 화산암과 심성암, 현안류, 그리고 심성암, 화선반. 자, 이것 52와 63,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6가지 암석 화성암 종류 분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52% 이하면 염기성암, 63% 이상이면 우리가 산성암이라 칭하고 있지.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립질, 세립질, 여러 가지 특징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 가는 어느 열점 의해 형성된 화산섬 AD 위치, 그리고 A로부터 BCD 거리와 형성된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형성 시기는 결과적으로 나이를 의미하는 거지. 참고로 화산섬들은 열점 바로 위에 있는 지표 지점에서 만들어지고 판과 함께 이동되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열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점의 거리가 멀수록 나이가 많아질 거니까 자, DC, B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판은 D에서 C에서 B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D에서 A로 현재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열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을 건데 가장 가까운 현재
자, 열점 거리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D가 되겠지? 나이가 어린 D. 자, 연령이 가장 적은 D의 열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판 이동을 고려한다면 현재 D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한 곳에 열점이 위치하고 있겠지. 자, 기억. 열점부터 거리 D가 가장 가깝다.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으니까 가장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니은 화산섬 형성된 동안 AD 판 북동쪽 이동 아니지. 지금 열점으로부터 쭉 멀어지고 있을 거니까 남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AD 위치한 판 평균 이동 속력. 참고로 6천만 년 돼 있는데 6천만 년은 바로 B가 되겠지? 그리고 4천만 년은 C, 그리고 2천만 년은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BC 구간, CD 구간 동안 이동하는 속도를 비교하는 건데, 자, BC 구간 동안 거리는 2000km를 이동했고, 그리고 CD는 1000km를 이동했지? 근데 지금 BC와 CD 모두 다 2000만 년 동일한 시간이야. 동일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 비교해보면 BC가 CD보다는 더 많이 움직였어. 그 말은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했을 거니까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래서 BC가 느린 것이 아니라 CD에 비해서 BC가 더 빠르다. 되겠지? 자, 4번. 자, 화성암 ABC 산출 상태 자, 쭉 나와 있고 SiO2 함량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A 같은 경우에 지표 부분에 분출됐을 거니까 A는 화산암, 그리고 C는 땅속 깊은 곳에 굳어서 만들어진 것 심성암 되겠지. 참고로 B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걸 반심성암이라 그럽니다. 물론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데 일단 서로 특징들을 비교할 때는 현재 A, B, C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들, 특징들은 서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원래 화산암, 심성암, 우리가 현안유 그리고 화산반 나눠지고 있는데 SiO2 함량은 52와 63으로 나눌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바로 현무암 되겠지.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심성암이면서 SiO2 함량이 71이기 때문에 화강암이 되겠지.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반심성암 그랬습니다. 참고로 반심성암은 휘로감, som록반암, 석영반암 또는 화강반암 이렇게 부르기도 해.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분류를 해보자면 B는 som록반암이 되겠지. 자, 그러면 특징들 기억. A에는 양파 껍질처럼 청상 쪼개짐. 자, 이 전리는 바로 판상전리를 말하는 거지. 판상전리는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애들이 융기하고 그 위에 실려있던 애들이 풍화침식으로 제거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압력 제거에 의해서 가로 방향으로 발달하는 판상전리가 발달이 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가능하다. 심성암은 바로 C가 되겠지. 참고로 양파 껍질, 자 이거 심성암인데 양파 껍질처럼 얇게 벗겨지는 걸 판상전리라 말하기도 하지만 박리라 말하기도 하지. 둘 다 기억을 하세요. 판상전리와 그리고 특히 얇게 벗겨지는 건 박리. 둘 다 압력 제거에 의한 거다.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빠른 냉각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생기는 주상전리가 발달하는 거지. 자, 화산암 A는 주상전리 발달 가능. 자, 니은 암석 포함된 광물의 색깔, 밝은 광물의 함량 물어봤는데 밝은 광물 이걸 우리가 무색 광물이라 그러지? 자, 무색 광물 바로 밝은 광물이 함량이 많을수록 전체 암석도 밝아지게 되는데 이 밝은 광물의 함량은 SiO2 함량과 비례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건 C, 가장 적은 건 A, B, C 순서로 SiO2 함량이 많아지고 밝은색 광물 함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암석의 색깔도 밝아지게 되겠지. 당장 현무암은 어둡고 화강은 밝죠? 이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디귿. 조립질 조직 A보다 C에 잘 나타난다. 자, 조립질은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거지.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면서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입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길어서 그래서 입자가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조립질이라 한다. 자, 그런데 화산암처럼 지표에 분출되고 빠르게 식어버리면 입자가 자랄 수 있는 시간, 결정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립질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화산암은 세립질, 그리고 심성암은 조립질. 자, 5번. 자, 판의 경계와 마그마 분출하는 세 지점 A, B, C 나와 있습니다. A, B, C는 열점, 해령, 섭입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발산 경계 위치하는 현재 지형으로서 바로 판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런데 섭입대는 판 경계 자체는 아니지. 판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판 경계는 아닙니다. 자, 섭입하게 되면서 현재 섭입하고 바로 섭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를 섭입대라 하기 때문에 판 경계 자체는 아니야. 자, 그리고 열점은 뭐 아이슬란드처럼 판 경계에 위치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 물론 대부분 판 경계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판 경계선 위치가 가능한 거는 바로 해령과 열점이 가능할 거야. 물론 해령의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런데 지금 판 경계선에 위치한 건 A, B, C 중에 B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B는 해령일 수밖에 없겠지. 해령은 판 경계에서만 위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해령은 발산 경계. 자, 지금 이 노란색이 발산 경계인 해령이 될 거야. 참고로 해령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그래서 지금 발산 일어나고 바로 해령과 해령 자 사이사이 어긋나 있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초록색 부분이 바로 보존형 경계 변환 단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령은 발산 경계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지게 될 거니까 지금 이 파란색 부분 자,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이 부분은 바로 섭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수렴 경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해양판이 좀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대륙판 아래로 섭입해서 들어갈 거야. 그러면 섭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A 부근은 바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섭입대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C가 현재 열점이 되겠죠. 자, 기억. A에서 주로 안산함질 마그마. 참고로 안산함질 마그마는 수렴 경계에서 분출되는 마그마. 현재 안산함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섭입대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 A는 섭입대 맞는 말 되겠죠? B와 C에서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 분출. 참고로 B, 압력 감소에 의한 건 참고로 멘틀 상승부나 플룸 상승류, 뜨거운 플룸에 의한 거야. 그러면 지금 해령과 열점이기 때문에 해령은 발산 경계 멘틀의 상승부. 물론 뜨거운 플룸도 됩니다. 어쨌거나 C는 열점 뜨거운 플룸이기 때문에 현재 맞는 말 되겠지. 자, 디귿. C에 의해 형성된 화산들은 북동 동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참고로 자, 열점에 의한 화산섬들은 판 위에 실려서 판과 함께 이동할 거기 때문에 지금 판의 이동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자, 지금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 거니까 지금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그래서 북서남동이 아니라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배열될 것이다. 자, 6번. 울산바위 모습과 구성 암석 나와 있는데 울산바위 하면 화강암이 분포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강암으로 구성된 암석이라는 것. 참고로 화강암이 분포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설악산. 물론 설악산, 이 울산바위도 설악산에 있는 거지. 자,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산이나 불암산 또는 월출산 이런 것들은 자, 산 이름만 나오더라도 화강암이란 걸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 자, 하부에서 정상까지 약 200m 병풍처럼 솟은 6개 봉우리 그리고 구성암석은 중생대 관입 마그마. 관입한 건 심성암을 말하는 거지. 땅속 깊은 곳에서 현재 굳어가지고 서서히 굳어서 만들어진 것. 바로 화강암도 심성암이잖아. 자, 기억. 구성암석에서 조립질 조직. 조립질은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바로 조립질 심성암에 해당되는 거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으면서 결정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입자가 충분히 크게 자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심성암에서 가능하다.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다각형 기둥 모양의 전리. 이건 바로 주상전리를 말하는 거지. 주상전리는 지표부로 분출돼서 만들어지면서 빨리 식으면서 급격히 냉각되면서 수축하면서 만들어지는 기둥 모양, 주상전리. 이거는 화산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화산암에서 형성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융기, 자,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융기한 다음에 그 위에 실려 있는 것들이 풍화 침식으로 제거가 되면서 압력 제거되면서 만들어지는 판상전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디귿.
암석을 만든 마그마는 압력 감소 과정 거쳐 생성. 맞는 말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들이 올라오면서 압력이 제거가 되는 거지 이 암석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압력 제거, 압력 감소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압력 감소는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자, 열 공급. 자, 그리고 물 공급에 의해서 용량이 좀 낮아지면서 현재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수렴 경계에서 먼저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상승해서 대륙 지각 만나게 되면 대륙 지각을 녹여서 유물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와 그리고 좀 전에 가열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암질 마그마가 현재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 것.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화강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 지금 A에서 A-로 간다. 가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는 열 공급, 바로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화강암질, 유물암질 마그마 이것들이 굳으면 바로 화강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분출된다면 유물암질 마그마, 유물암질이 유물암이 되겠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그대로 굳게 되면 화강암이 되게 되는 거지. 바로 이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열 공급 또는 가열에 의한 것. 참고로 B에서 B-로 가는 것, 자 수직 방향으로 올라오는 것, 이게 바로 압력 감소가 되는 거지. 바로 압력 감소에 의한 건 발산 경계, 자, 또는 뜨거운 플룸. 그래서 멘틀의 상승문화, 뜨거운 플룸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수렴 경계에서는 자, 해양 지각 그리고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섭입 과정에서 해양 지각이나 또는 해저 퇴적물에서 탈수가 일어나고 이 물이 멘틀에 공급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상승해서 대륙 지각 녹여서 유물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그리고 현무암질과 유물암질 합쳐져서 섞여서 안산암질로 수렴 경계에서는 분출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